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아우디 Q3 3호 TDI입니다. 아우디 코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모델 중에서 가장 엔트리 모델의 SUV예요. 가격은 4,700만원에서 5,700만원을 형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뭐 다른 나라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독삼사 엔트리 라인업을 보고 아니 저 돈 주고 왜 저걸 사지? 라는 생각과 말들을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A클래스, 1시리즈, 뭐 X1, X2 이런 엔트리급 차들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의 지인이 그런 차들을 한 5천만원 주고 산다고 했을 때 속으로라도 이걸 말려볼까 하실 분들이 한 열에 최소 7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굳이 좁은 실내와 부족한 옵션 그리고 저렴한 내장재가 달린 수입차 엔트리를 사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차를 살 때 실용성과 가성비를 중요시한 나와 좀 다른 한 개인의 가치관인 거고 그걸 타인에게 이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차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리뷰하고 있는 이 Q3가 티구안하고 똑같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우디는 어떻게 티구안을 가지고 이제 껍데기만 바꿨으면서 500~600만 원씩이나 더 올려봤냐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솔직히 그런 분들만 있다면 전 솔직히 이 차를 리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리뷰한 그 티구안 리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출 내용은 과연 이 Q3라는 차가 프리미엄 라인업의 경쟁차들 X1, X2, A클래스 이런 차들과 비교해서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차의 승차감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독삼사 차량들 같은 경우에 엔트리 라인업으로 가면 갈수록 이 승차감이 좋지 않고 약간 단단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최소한 이 아우디의 엔트리 라인업들은 승차감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갈 때 요철을 처리해주는 능력 플러스 방지턱을 넘어가는 능력도요. 특히 방지턱에서 이런 식으로 범핑이 될 때의 부드러움과 마지막에 떨어질 때 부드럽게 차를 잡아주는 능력, 이런 게 진짜 경쟁차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인데 뭐 BMW X1이나 X2, 뭐 1시리즈 이런 차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그냥 한 레벨이 차이가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우디 쪽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근데 그게 비단 이 차들뿐만 아니고 폭스바겐 골프와 1시리즈하고도 비교를 해보면 승차감에 있어서는 골프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BMW 그 엔트리 라인업을 탈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BMW 1시리즈, X1, X2 뭐 이런 차들, 그러니까 UKL2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드는 전륜구동 소형차들의 승차감이 정말 당황스러운 느낌을 줄 정도로 약간 좀 단단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일단 X1이나 X2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륜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BMW가 잘하는 그 후륜구동 기반의 강성 있지만 부드러운 세팅, 그러니까 차체 강성과 리어 서스펜션은 아주 강력하게 잡아줘서 스포츠성을 만들어주는 반면 스프링과 댐퍼에는 여유를 줘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내주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X1, X2, 뭐 1시리즈 미니 뭐 이런 차들의 리어 서스를 보시면은 이 트레일링암, 이게 스틸 소재인데 정말 엄청나게 두껍고 지금 Q3의 트레일링암과 비교하면은 그냥 말도 안 되게 크고 두꺼워요. 덕분에 BMW 전륜차들을 타보면은 이 한계 주행을 할 때 리어 쪽이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주는 느낌, 이 느낌이 진짜 환상적이란 말이에요. 안정적이고 전륜차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세팅 때문에 이런 단단한 승차감을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Q3를 보면은 사실 리어 강성이 솔직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세팅이 아니에요. 트레일링암도 BMW 차들과 대비해서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얇고 이 댐퍼의 굵기도 얇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하체를 단단하게 잡아준다?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하지만 이 댐퍼가 아래부터 휠하우스 상단까지 쭉 뻗어있는 이런 모습에다가 스프링의 건선량이 BMW 차들보다 프론트와 리어 모두 많이 말려있어요. 그냥 건선량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나 요철을 지나갈 때 댐퍼가 길기 때문에 댐퍼의 이동 범위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스프링도 건선량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부드러워져서 범핑과 리범핑이 더 쉽게 일어나다 보니까 잔잔한 요철 같은 것들은 다 먹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이제 티구안이랑 같은 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크기도 이 차가 뭐 스포트백 디자인이기 때문에 티구안 대비해서 뭐 전장과 전고가 조금 부족하고 대신 전폭이 더 넓고 휠베이스는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티구안을 생각하면은 딱 처음 떠오르는 게 패밀리 SUV잖아요. 그런 티구안이랑 이 차의 크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굉장히 중요한 이 2열에도 이렇게 앉으면 리클라이닝이나 이제 2열 시트를 앞뒤로 이제 움직이는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 이 스포트백 디자인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실링을 좀 많이 파놨어요. 그래서 이 공간성을 본다면 이 패밀리카로 절대 완전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뒷자리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완전 불편하게 갈 정도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티구안 리뷰할 때 현대 투싼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게 이 아우디 폭스바겐의 엔트리급 차들은 시트에 앉을 때의 느낌이 약간 절대 푹신푹신한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투싼이 푹신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국산차의 시트에 앉으면 웬만하면 이 단단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 항상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의 엔트리급 차들을 타보면은 이 시트가 좀 단단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처음에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차는 딱 타보니까 티구안보다는 이 시트가 약간은 좀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단단하다는 결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보시고 Q3 35TDI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저랑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는 아우디 분당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허민 과장님께 문의하셔서 일단 시승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영상에서 드린 말씀들이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추가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이 조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막 다른 차들처럼 막 6개월씩 기다릴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점 잘 고려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차의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디젤이에요. 2.0 디젤인데 저는 솔직히 뭐 옛날 같았으면은 뭐 1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께 뭐 디젤을 적극적으로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굳이 디젤을 여러분들이 피할 이유는 없다 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꺼려지는 이유가 뭐 이 친환경 차로의 전환 뭐 이런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졌기 때문이에요. 저도 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추천을 확실히 드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디젤이라고 해서 이 시끄럽거나 진동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바로는 4기통 디젤 라인업에서는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BMW 순으로 정숙한 것 같고, 6기통 디젤 라인업에서는 그 벤츠의 OM 656 디젤 엔진이 약간 넘사벽 수준으로 엄청나게 정숙하다고 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뭐 디젤 차들의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압축비를 줄여서 피스톤 내부의 그 폭발력을 낮춘다거나, 벤츠처럼 뭐 실린더 내부를 나노 코팅으로 해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엔진의 방음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놓는다거나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이 엔진의 압축비도 꽤나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의 그 EA288 엔진의 압축비를 보면은 16.2대 1이고 벤츠의 4기통 디젤 엔진의 압축비를 보면은 15.5대 1, BMW 4기통 디젤은 16.5대 1이에요. 압축비라는 게 엔진 피스톤이 최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그 실린더 내부 부피랑 피스톤이 최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그 실린더 내부 부피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비율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폭발 행정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압축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폭발 행정의 효율과 연료 효율은 떨어지지만 그만큼 좀 더 정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때까지 경험한 바로는 독삼사 디젤 라인업은 신차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훨씬 정숙한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이 차를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 이 냉간시에는 이 디젤의 갈갈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RPM도 이렇게 높여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시끄러운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랑 그냥 소리가 똑같아요. 다음으로는 이 차의 그 거동 특성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중미상 와인딩 로드로 가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와인딩 로드로 왔는데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이제 티구안이랑 완전 똑같은 차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티구안의 운동 특성이랑 거의 뭐 이 차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달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보면 다운시프트 해주고, 이게 다시 이게 뭐
DSC 들어오고 난리 났죠. 이게 확실히 차의 한계치가 많이 낮기는 해요. 많이 낮기도 하고 이 롤도 좀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그 아우디만의 그 고유의 운동 특성 있잖아요. 그런 거는 솔직히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아우디 고유의 운동 특성이라고 하면은 전륜구동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엔진과 미션을 세로 배치로, 후륜구동처럼 세로 배치로 해놔가지고 그 리어 서스펜션이 바퀴를 잡아주는 그 형상이 그냥 후륜구동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강성 있는 그 오링크 서스펜션 형태로 단단하게 잡아주고, 거기에 꽈트로 시스템과 광폭 타이어를 넣어줘가지고 굉장히 끈끈하고 안정적인 그런 접지력을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아우디 고유의 운동 특성인데, 이 차에서는 솔직히 그게 느껴질 수가 없는 게, 이 차는 뭐 세로 배치 전륜구동 기반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100% 순수 가로 배치 전륜구동 기반의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무게 배분도 무게 배분이지만 이 리어를 잡아주는 그 버텨주는 그런 능력이 약간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 세계에 있는 거의 90% 이상의 전륜구동차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포링크 시스템을 이 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뒷바퀴 앞쪽은 트레일링함이 끌어주고, 뒷바퀴의 위쪽 아래는 그 어퍼함과 로어함을 묶어주고, 그 중간에 토어 컨트롤 링크를 잡아주는 이 포링크 방식,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식이 뒷바퀴의 강성을 크게 살려줄 수 있는 세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막길에서도 하중 이동을 너무 급격하게 해버리면은 뒷바퀴의 접지력이 바로 빠지면서 뒤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전 세계 90% 이상의 전륜구동 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팅이에요. 그래서 이런 한계치가 높지 않은 차들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한계치가 낮다는 걸 운전자에게 정확히 피드백으로 줄 수 있는가예요. 그렇지 않으면 운전자들이 한계치가 낮은 차들을 가지고 돌면서 내 차가 뭐 롤도 없고 뭐 차가 잘 잡아주는 느낌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몰아붙이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지난번에 그 투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투싼 같은 경우에는 그 리어 스테빌라이저를 굉장히 두껍게 잡아다 가지고 원래 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그 롤을 없애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차는 리어의 타이어 그 접지력이 빠져버리면 오버로 차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아보면 롤이 뒷바퀴가 나는 이 한계치가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롤을 많이 허용해 줌으로써 이 한계치가 낮다는 걸 명확히 피드백을 주고 싶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차를 이렇게 몰아붙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차의 한계치가 명확하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해보자면, 일단 이 차는 동급의 경쟁 시장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차가 맞아요. 왜냐면은 승차감에 있어서는 BMW를 앞서고 있고, 어떤 가격이나 옵션 사양에 있어서는 벤츠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동급의 경쟁차들과 비교해서는 추천드리고 싶은 차지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절대적인 가격이라는 그 부담선이 있기 때문에 이 차는 독삼사 엔트리 SUV나 소형 해치백 라인업들 중에서 어떤 차를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차는 정말 딱 맞는 차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Q3 35TDI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